예, 예. 그동안 어, 환국문명학술원에서, 어, 한국사, 복원 사업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빙하기 때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거대한 순다 대륙이 있었는데요. 그 순다랜드에 대해서, 설명과 함과 동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7천년 전에 우리가 가덕도 장항리 유적에서 발견되었던 인골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곁들일까 합니다. 앞전에도 설명을 해왔지만은 이 내용은 우리의 고대사와 상고사에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몇 분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이 내용을 좀 더 숙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 우리는 현재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약 20만 년 전에 한 어머니의 유전자로부터 이제 이렇게 출발이 되었는데요. 그 유전자가 6, 7만 년 전에 이제 아프리카 동부 지역의 어떤 기후 변화와 이상 징후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서남아시아를 거쳐 가지고 인도를 거쳐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에 이제 정착하면서 순다랜드 지방에 이제 그분들이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의 조상들도 당연히 뭐냐면은 동남아시아에서 기원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요. 자, 그럼에도 이제 또 불구하고 뭐냐면은 전혀 있지도 않을 듯한 내용이 우리가 몇 년 전에 부산 옆에 있는 가덕도라는 데서 장항리에서 인골이 약 한 40여 종이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요. 40여 개의 이제 인골이 됐는데 이제 그거를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는 인골은 약 한 17구 17개 구 정도가 이제 거기 유전자 분석을 가능할 수가 있었는데 그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있지 않는 유럽인들에게만 유전자 형제를 가지고 있는 H 유전자 형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7천년 전에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해서 유럽의 유전 형제를 가지고 있는 H형 유전자가 그것도 이 가덕도에 있는 49의 유전 중에서 약 60%인 24개의 유전 구가 이제 굴장형의 형태를 이제 무릎을 굽혀 가지고 오그려져 있는 것을 굴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뭐냐면은 형태의 그, 어, 구가 발견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굴장 형태가 아닌 신장형이라 해가지고 하늘을 보고 반드시 누워 있는 형태로 또 공동모지에서 이제 이게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한 40% 정도 되니까 한 49 중에서 그 446, 한 16구 정도가 되고 나머지 24개가 이제 굴장형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시기가 그러면 언제 됐냐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 H형 유럽형 유인행제를 가지고 있는 그 발원지는 또 어디인가? 이제 이걸 한번 따져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7천년 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신석기 시대의 전기에 속하고요.
지금으로부터 7,000년, 8,000년 전에는 제가 강의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제석하는 시대에 이미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뭐냐면 마지막 빙하기의 방구하는 시기에 3만 년, 3,000년을 지나서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뜻은 우리가 고도의 뭐냐면 문화와 문명을 이미 이제 확보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농경이라는 것은 천문학이라든지 지리, 음양 오행이라는 것이 이런 철학적인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농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조상을 찾아가 보니까 이분들의 조상들이 어디에 있었느냐고 하니까 독일의 그 중부 지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독일 중부 지방의 하르츠 산맥 기슭이라는 에서 뭐냐면 H 유전자의 형질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대량으로 뭐냐면 발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중부 하르츠 산맥 기슭에 있는 H 유전자가 그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줄무늬 토기를 사용한 농경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이제 또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 중부의 하르츠 산맥 기슭에 있는 그 줄무늬 토기를 사용하는 농경인이 그 오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흑해와 카스피해 연안에서 지금 이제 아르메니아 쪽에서 헝가리 쪽이죠. 헝가리 쪽 옆인데요. 여기서 뭐냐면은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럽으로 전파되는 기간이 불과 200년 안에 이제 거기 전파되었다고 하니까 그 이들의 조상이 원래는 극동 지방인 카스피해와 흑해 연안인 아르메니아 쪽 그 지역에서 뭐냐면은 지금 현재 유럽인들의 발현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유럽형의 H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몽골의 서부 지역에도 그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인도의 서부 쪽에서도 우리가 이제 발견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한국에 뭐냐면은 가덕도에서도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줄무늬 토기를 영어로는 LBK인이라 그러는데 이 줄무늬 토기를 이용한 그 농경인들이 그 동북아에까지 뭐냐면은 영향이 미쳤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특이한 사항은 어쨌든 이 동부 지역에서는 또 지금 현재까지는 그 H형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현재는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곳은 몽골의 서부 쪽과 그 다음에 뭐냐면 한국의 가덕도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의 유전자 분포를 보니까 이들에게서도 뭐냐면은 바로 유럽형의 H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전 분석으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고인돌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확정된 것이고요. 더불어서 아까 신장형이라 해서 하늘을 두고 반듯하게 누워 있는 의 족속들도 뭐냐면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에서
고된 뭐냐면은 혹독한 빙하기를 거치고 북쪽에서 우리의 이 유전자, 북방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알타이어 계열의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고인돌을 만들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인돌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일명 그 유르계에 있는 H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그 다음에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연합 정권에 가지고 우리의 뭐냐면은 그 청동기 문화를 고인도 문화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치에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좀 더 이렇게 적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때 한반도의 자연 환경은 빙하기 이후에 해수면이 이제 안정되었다는 것이죠. 이 시기가 지금보다 7,000년 전이면은 지금과 같은 해수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인데요.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독일의 중부 지역 약 6,500년 전에 줄무늬 토기인이라 그랬죠. 아까 LBK인인데 이런 인물이 무더기로 이제 발굴되었는데 세계사적으로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터키 아나톨리아 지방 히타이트인들로 알려져 있고요. 약 9,000년 전이라 알려져 있고 시기적으로는 제속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도 후구 문안이라 해가지고 약 7,500년 경에 뭐냐면은 수리시설을 이용한 농경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경을 시작된 것은 유럽인과 우리 소위 말하는 동북아인들, 이 동남아시아인들과 같이 뭐냐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안정된 시기에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시기가 이제 신石기 전기에 이제 해당하는데 신石기 전기의 대표적인 기술은 농사 기술인데 이 농사 기술이 가능하려면은 천문지리에 과학이 이제 동반돼야 하는데 이 농경 기술 이전을 해주었던 그 문명이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상고사의 마고성 문명이라는 것이죠. 이를 황구사 문명 학술원에서는 약 12,000에서 이제 9,000년 전인 사이를 말하는데 이 시기가 이제 우리가 방고하는 시대라고 말해왔고요. 그 강력은 지금의 타클라마 섬을 중심으로 북쪽의 천선산맥과 남쪽의 곤륜산, 서쪽의 판찰라스 파미르 고원과 동쪽은 도낭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때 이제 천문학과 지리, 음양, 오행, 추상적 기학을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 4대문, 8대문화권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한 말이 이제 카라마야고 이것이 이제 산스크리트이면서 힌두어에서 나오는 이제 그 뿌리가 되었는데 이 말이 전 세계의 말의 뿌리 역할을 하였고 세월이 흘러서 후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경에 이제 실담어 산스크리트가 이제 문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사용한 것은 수수만 년 되었지만 이것이 산스크리트라는 그 글자로 만들어진 것은 불과 약 2500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문화가 일명 우리가 북방 실담자라고 말하는데 브라만 계급이 아닌 왕자 군사 계급 크산트리아 계급에서 이제 특히 이제 유행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이 그래서 불경이 이 문자로 후대에 이제 기록되었는데 석가 이후에 약 200~300년 후에 이제 현재 우리말 속에 그 원형을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말과 글을 이제 익혀 나가는 것이 바로 한국사를 복원하는 일이기도 하고 세계 학문을 이제 독해하는 일이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뭐냐면은 바로 카라마여의 기원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 실담어가 뭐냐면은 농축되고 교착되어서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가덕도의 이제 장항 유적지에서는 신전장과 그 다음에 이제 굴장형으로 이제 이러한 배경이 이제 우리 땅까지 온 사람들이고, 이 굴장의 유전자는 서양의 주류 유전자의 H형이더라는 것이죠. 이 유전자가 독일 중부의 아까 하르츠 산맥 기슭의 H 유전자가 동일하다는 것이고, 이 말은 농경인들이 지금의 서문골에서부터 한반도 남동부 가덕도 장안까지 뭐냐면은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 우리의 말이 뭐냐면 아리안계 범우와 교착으로 남아있는 이유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이 그 범어가 아리안들이 뭐냐면은 발전시킨 글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우리 땅에서 적어도 7천년에서 4천년 전까지, 그러니까 약 3천년 동안에 뭐냐면 간에 전 세계적으로 농경 기술을 바탕으로 범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조상과 같이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도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7천년에서 4천년 전까지 약 3천년 동안에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농경을 가지고 우리의 뭐냐면 뿌리 혼이 정착되었던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단군 시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BC 233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정도 되니까 그런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약 3000년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단군 천재의 시대로 들어오는데, 그 전 시기들을 뭐냐면 우리가 그 배달 환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이제 조상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의 조상의 뿌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올라와서 동북아에 정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그 중심이 되고, 아까 같이 뭐냐면은 H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유럽인들도 여기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조는 남방 어머니의 뭐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나의 주장이고 당연한 것이죠. 물론 배달 황국이라든지 단군 천재부터는 북의 사회의 유품으로 남자가 중심이 되는 배달 환웅 단군 천재가 국조가 이제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제석 환인의 남방계와 북방계에 뭐냐면은 배달 당군을 모시기 때문에 삼신문화 삼신당이 이제 이렇게 건리가 됐는데, 이 바로 제석 환인 시대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보살 사상과 극락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우리의 무 사상의 뿌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은 되겠죠. 자,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제 삼신당과 환웅전이 이제 대웅전이 되었는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약 7, 8천년 전에는 우리 땅에는 유럽인의 백인인 H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줄무늬 토기인 아까 LBH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농경을 했다는 것이죠. 결론에 도달한다. 농경을 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재라고 떠받들고 북방문화권의 천선은 이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후대에 뭐냐면은 우리가 북방문화권이라 말하는 돌골, 흉노, 강, 저, 선비, 몰골 다 그들이라는 것이죠. 이들 문화는 지금의 우리의 얼굴과 같은 남방에서 올라와서 동북아시아의 주류가 된 현재의 우리의 얼굴과 다른, 지금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인과 닮아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순다 대륙에서 빙하기를 거치면서 지금부터 11만 년에서 1만 2천 년 전까지 약 10만 년에 걸쳐 몽골에 정착한 극심한 추위 속에서 코가 작고 눈꼬맹이 작고 얼굴은 넓으면서 둥근 형태의 현재 우리의 모습과 닮은 뭐냐면 닮아 원주민과 유럽 백인과의 혼연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는 이렇게 남방에서 올라가서 혹독한 뭐냐면은 빙하기를 거치면서 얼굴이 달려져 있는 이런 그 원주민과 아까 말하는 H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백인의 혼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약 4만 5제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4만 5제가. 그래서 이 4만 5제의 뿌리는 아까 극심한 추위를 이겨내 뭐냐면은 몽골계 쪽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저 서쪽에서 건너온 뭐냐면 아리안계의 뭐냐면은 H행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혼혈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태호 복귀씨라든지 염제신농씨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얼굴로 말하면은 신장 위구르인들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맞는 것이죠. 다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는 지금 현재 아주 동양인과 가깝게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지금도 신라나 가야의 쪽의 그 후손들은 뭐냐면은 그 신장 위구르인과 많이 닮아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오제가 다 그런 사람들이고 이들이 이제 카스피해와 흑해 아르메니아에서 동쪽으로 이주해는 청축인이라고 하고 서양인이라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가장 그 무대가 이제 천축국에 이제 살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분포들 그래서 제가 이제 천축 한인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순다 한인, 천축 한인이 괜히 놓은 말이 아니고 이 천축 한인은 바로 이 시기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분포들을 보면은 서돌고래 뭐냐면 터키에서 동돌고래 신장 위구르네 과 몽골 그다음에 만주 부여 고구려인들이 이제 그들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만주족과 부여 고구려인들이 이거 탕쿠스족이라 해가지고 뭐냐면은 바로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혼혈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북의 사회가 되면서 천손이고 선민사상 이 이제 역사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들이 뭐냐면 남문화가 소도, 천손, 광명사상 조선은 다 그 뜻이 같다는 것이죠. 홍익인간은 남방문화와 북방문화가 결합된 사상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한국사의 사상 바로 무사상과 홍익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익인간 사상은 뭐냐면 남방문화가 같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지금 한국의 문화는 남방의 극심한 빙하기를 겪었던 알타이계의 사람들이 H행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유럽행과의 혼혈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도 지금 이제 부모가 다량으로 뭐냐면 교착화되어 있다는 내용이 여기서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계속 해서 3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대대적으로 기후변화와 이제 산불에 의해서 이동을 시작해가지고 서남아시아와 인도를 거쳐서 순다대륙에 도착했는데요. 이들이 이제 말레이시아와 인도 강력에서 이제 도착했는데 이때 이제 순다대륙에서 해수면이 이제 100m 높아짐으로 해서 이것이 잃어버린 땅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사라진 무제국이라는 것이고 바로 이 순다대륙이면 대륙이고 이 시기를 한국사에서는 순다환인 시대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약 7만 년에서 3만 5천 사이를 우리가 이제 순다환인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시기를 실상은 지금도 우리가 말레이 반도 중부에 있는 말레이 반도 중부에 있는 타만 네카라 고원에 있는 템벨린 강 상류에 있는 그 오랑바텍 족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가는 그 머리에 꼬불꼬불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넓은 콧방울을 가지고 겉은 뭐냐면 짙은 쌍꺼풀을 가지고 두툼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유전자가 아프리카 유전자와 지금도 또 동일하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에서 일로 이주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초창기에 뭐냐면 우리 순도 환인도 이 모습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아시아인의 조상은 동부 아프리카에서 서남아시아, 인도를 거쳐서 동남아시아에 이제 정착했는데, 이들 중 일부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타이카타이와 알타이라고 부르는 두 집단의 시차를 두고 한반도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이 타이카타이와 알타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타이, 버마, 티벳로 올라갔던 뭐냐면은 동남아시아에 거쳤던 천축 한인 지역을 북쪽으로 올라갔던 이제 사람, 그것이 이제 마구상에 이르렀다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타이카타이, 타이, 버마, 이 베트남 인원들인데요. 그래서 이 알타이로 이제 변한 것은 남쪽에서 주로 살던 타이카타이족이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뭐냐면 추운 환경과 평야, 서택 같은 환경에 적응되면서 유전적 변화가 생기고, 그게 축적되면서 알타이 그룹이 독립된 형태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뭐냐면 제가 앞전에서도 강의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동남아시아에서 뭐냐면은 버마, 타이, 태국이죠. 기타 태국을 거쳐가서 티베트를 거쳐가지고 몽골에 도착했는데, 그 몽골에서 쓰고 있는 말이 바로 알타이계의 뭐냐면 우리말 그 주어, 목적어, 동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조는 3, 4만 년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왔던 것이다. 예. 또 말레이 반도에 뭐냐면 잃어버린 땅 순다대로에서 우리의 역사는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순다 환인의 역사이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뭐냐면은 북방의 상고사회에 기초해서만 북방 문화권만 자꾸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절름발이 교육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순다대륙, 순다환인, 천축환인, 방과환인, 그 다음에 제수환인, 그 다음에 배달환인, 단군천재를 이어가는 이런 순환관계의 역사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역사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예, 좀 빠른 속도로 강의를 했는데 계속 듣다 보면은 이해가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